특정인들에게는 커피가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신장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최신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커피는 독이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는데요. 예로부터 커피는 독인지 약인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 커피는 원래 유럽이 아닌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커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유럽으로 전해졌죠. 처음 유럽으로 커피가 전해졌을 때는 이 커피가 일종의 스마트폰과 같은 신문화였던 것입니다. 이런 신문화들이 전파되면 어떻게 되나요? 열렬한 지지자도 생기지만 한편에서는 반대자들도 생기는 것이죠. 요즘에도 스마트폰의 유해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커피도 그랬던 겁니다. 이런 역사는 유럽 전역에 커피가 전해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스웨덴의 왕 구스타프 3세는 심지어 커피가 인간을 서서히 죽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강제로 정신이 번쩍 들고 잠도 안 오니까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마 그분은 카페인에 너무 잘 반응하는 체질이었나 봅니다. 커피가 독인지 아닌지 궁금했던 구스타프 3세는 지금으로 치면 세계 최초의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사형수였던 쌍둥이 형제에게 각각 커피와 차를 매일 주기 시작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서서히 죽어간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커피를 주다니 그 당시에는 정말 생각만으로는 잔인한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실험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쌍둥이 형제에게 커피를 먹으라고 지시한 구스타프 3세인데요. 구스타프 3세는 이 실험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이 실험을 보고하던 의사들이었습니다. 이 쌍둥이 사형수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80대까지 장수했다는 소문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실은 언제까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기록에 남지 않을 정도로 정말 오래 살았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커피를 먹고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커피는 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커피가 건강에 이롭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연구에 따르면 특정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 신장이 손상되어 심부전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 커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커피의 효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커피 효능을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커피는 싸울 때 좋습니다. 싸울 때 좋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커피를 마시면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사람이 싸울 때 집중력이 좋아지는 원리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정신이 바짝 깨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축 늘어져 있는데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이 30분이 지나면 눈이 초록초록해지고 또렷해지죠. 이게 바로 오늘 하루를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전투와 같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떨까요?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이 뛰고 손끝과 발끝으로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와 심장을 자극하여 마치 전투에 돌입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힘을 북돋워줍니다. 또한 졸음과 이완을 유발하는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의 작용을 억제하여 각성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울할 때는 뇌에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카페인은 세로토닌의 양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세로토닌이 늘어나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항우울제도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따라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은 매일 4잔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의 우울증 발병 위험이 약 20%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분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는 우리 몸을 검투사로 만드는 음료입니다. 커피는 살도 빼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신진대사가 빨라져서 더 많은 지방을 태우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운동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신체 활동성이 증가하고 운동을 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지구력 운동 중 근육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진통작용을 합니다. 이 사실을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통제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약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약으로 쓰이는 카페인. 하지만 이렇게만 좋은 것 같으면 누구나 마음껏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신장이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탈리아 파도바 의과대학의 심장내과 전문의 교수팀이 외래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약 8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신장이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CYP1A 유전자 변이입니다. 이 변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실 경우 신장이 손상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신장기능 장애의 3대 위험 요소인 알부민요, 신사구체 역과 과다, 고혈압 위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알부민요 위험이 7배, 신사구체 역과 과다 위험이 5배, 고혈압 위험이 8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CYP1A는 무엇일까요? 간에서 약물을 해독하는 데 사용되는 단백질입니다. 간에는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해독 효소군이 많이 있는데요. 이 효소군은 다양한 약물을 해독하는 데 관여합니다. 사이토크롬 P450에는 다양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CYP1A는 카페인을 해독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카페인을 해독하는 단백질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카페인이 해독되지 않으면 카페인이 약물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 몸에 즉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커피를 조금만 마셔도 잠을 이루기 어렵게 됩니다. 하루에 커피를 서너 잔씩 마셔도 잘 자는 사람도 있지만 한두 모금만 마셔도 잠을 이루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CYP1A 변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커피를 마신 후 카페인이 우리 몸속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커피뿐만 아니라 카페인 자체에 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은 커피를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쁜 효과가 나타난 사람은 하루에 커피 3잔 이상을 마신 사람입니다. 즉 하루에 카페인 300mg 이상을 섭취한 경우입니다.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은 통상 하루에 약 400mg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하루 섭취량이 성인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은 몸무게 1kg당 5mg 이하라는 점입니다. 300mg이면 통상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카페인 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기존 권고량이나 허용량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카페인 대사가 느린 사람인지 아닌지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현재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그런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 대사가 느릴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절반은 카페인 대사가 느린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사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카페인 대사가 느릴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커피를 마시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카페인 대사 속도가 느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오지 않는 사람은 카페인 대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외에도 카페인 부작용은 다양합니다. 가끔씩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커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종합 감기약이나 진통제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카페인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 대사가 느린 사람은 커피를 마시면서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 중독과 같은 증상입니다. 최근 정신과학에서는 카페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페인 중독과 같은 증상은 이미 학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커피를 먹다가 끊으면 카페인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두통입니다. 커피를 끊으면 바로 두통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페인과 관련된 두통은 매우 유명한 증상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항상 커피를 마시던 시간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통이 있을 때 커피를 마시고 1시간 이내에 두통이 사라진다면 카페인 금단 현상으로 인한 두통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평소 카페인을 먹던 사람은 카페인을 끊으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두통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금단 증상은 하루에 커피 한 잔만 마시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단 증상은 며칠에서 몇 주까지 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카페인 금단 증상은 이뿐만 아닙니다. 카페인을 먹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중력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고 아무 생각이 없으며 짜증이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또한 금단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마시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카페인 금단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근육통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기나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도 카페인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커피를 한 잔만 마시는 사람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카페인의 부작용이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부작용이 쉽게 나타나는 사람은 커피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카페인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면 하루에 마시는 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양을 조절하고 금단 증상은 수주에 걸쳐 개선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은 얼마 전에 커피 금단 현상을 디카페인 커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3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 61명을 3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에는 물을, B그룹에는 디카페인 커피를 주면서 이건 일반 커피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3그룹 중 카페인 금단 현상이 가장 좋아진 그룹은 놀랍게도 일반 커피라고 속이고 디카페인 커피를 준 B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보통 커피를 마셨을 때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생기는 기분이라고 답했습니다. 플라세보 효과가 아주 제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플라세보 효과를 위약 효과라고 무시하지만 사실 우리 뇌는 플라세보 효과와 진짜 효과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플라세보 효과도 잘 활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양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신장병이 걱정되는 사람이나 커피만 마시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은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디카페인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